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유리수 형식을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예요. 자, 아까 살펴봤던 10-2 버전을 기준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유리수 오브젝트를 다룰 수 있도록 멤버 연산자 정의를 몇 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냥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이 덧셈 곱셈을 하는 동안 사상자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방법, 그렇게 인수 형식이랑 위턴 형식을 정해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최소값을 추구를 해보시는 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배점이랑 기한이 있어요. 일단 소개를 할게요. 자, 목표는 요거예요. 이렇게 유리수 형식 변수 이름 4개를 선언을 해두고 각각 3, 5, 7, 11을 담아두고 n1 곱하기 n2 더하기 n3 곱하기 n4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5 더하기 7 곱하기 11은 15 더하기 7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나? 그죠? 합이 92가 나와야 됩니다. 최종적인 수식 계산 결과 값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적어두고 선언 4개 적고 3, 5, 7, 11 담아놓고 그다음에 저 수식 밑에 적어놓고 그럼 지금은 빨간 줄이 그어질 거예요. 그 빨간 줄이 없어질 때까지 더하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에 대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될 거고 최종적으로 저거 그냥 Cout 한 다음에 출력 연산자 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했을 때 92가 뜨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일단 더하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는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냥 앰퍼샌드 같은 거 하나도 안 붙이고 하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앰퍼샌드를 여기다 한번 붙여서 줄어드나 늘어나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면 돼요. 자,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일단 먼저 더하기 는 연산자랑 곱하기 는 연산자를 먼저 정의를 해보세요. 다음에 그걸 직접적으로 호출해서 더하기랑 곱하기 연산자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는 연산자 뭐였죠? MK2 버전이죠? 지금 코드에 남겨져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연산자 정의 첫 줄만 어떻게 카바를 치면 바로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저랑 같이 쉬운 거 곱셈 쪽을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덧셈 쪽 버전 여러분이 혼자 만드신 다음에 계산 도중에 유리수 오브젝트 사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우리 프린트 카운트 하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수 형식 내지는 위턴 형식에 앰퍼샌드 또는 앰퍼샌드 2개를 붙여보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완성하면 느낀 점이랑 같이 .cpp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코멘트를 적는 게 있더라고요. 첨부 파일에 대한 코멘트인가 뭔가. 그래서 코멘트에 첨부를 한 친구가 있고 첨부 파일에 코멘트를 단 친구가 있고 완전 중구난방입니다. 근데 느낀 점은 그런 데다 하지 마시고 평소에 느낀 점만 적을 때 나오는 칸이 있잖아요. 그 커다란 칸에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기가 훨씬 더 편해요. 아무튼 느낀 점 적으실 때 저 92를 계산하는 동안 총 몇 명의 유리수 친구들이 살다 죽었나를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과연 우리는 약 20시간 정도, 18시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사상자를 몇 명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를 재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기한은 내일 1시까지고요. 기한 내에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이랑 아무튼 92가 출력되는 .cpp 파일을 제출하시면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 최종 목표 점수, 그러니까 과제 점수는 여러분이 사상자를 몇 명을 냈나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원하면 뭐 무고한 민간인을 생성했다 죽이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칸을 한번 추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조금 지켜주시고요. 느낀 점이 없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0점이 돼요. 그래서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전 집에 갈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비주얼 스튜디오 꺼놨었어요. 자, 아까 보던 그 코드로 돌아옵시다. 저는 아까 제가 갖고 놀던 코드 지울게요. 그래서 일단 준비부터 한번 해보죠. N1은 3이에요. 복붙하면 되죠. to N3, N4 3, 5, 7, 11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주석으로 일단 막아둘게요. 곱하기 N2 플러스 N3 곱하기 N4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std cout으로 출력을 해서 92가 뜨면 성공인 겁니다. 그죠?
물론 지금 풀면 곱하기 할 줄 모른다고 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고 곱셈을 먼저 봅시다. 자, 보통은 연산자들 정의는 위에다 몰아두는 편인데 지금 여러분 왔다 갔다 해야 되게 귀찮으니까 대충 메인 바로 근처지만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이 구조체에 대한 유리수 구조체 정의 안에다가 이 내용물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곱하기 는 연산자를 해볼게요. 그래서 LHS 곱하기 는 RHS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죠? LHS 값이랑 RHS 값을 곱해서 그 결과를 LHS에 담는 거죠. 그런 연산자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non-static 버전으로 간다 치면 인수를 하나를 더 선언하면 되죠. 좌항은 디스니까. 그 다음에 스태틱 버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인수를 2개밖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거가 LHS, 그 다음 거가 RHS. 저는 non-static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연산자잖아요. 수식을 구성할 때 쓰는 거예요. 과연 이 수식의 위턴 형식은 뭘까요? 이 수식은 무슨 형식 수식입니까? 자, LHS 곱하기 는 RHS 하면 과연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알면 지금 이걸 듣겠어요? 그죠? 자, 일단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이게 아마 여러분의 사상자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가 날 테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유리수 형식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앰퍼샌드를 하나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물이 끝나도 계속 살아있을 유리수 오브젝트가 어딨냐, 어떤 오브젝트냐를 골라서 줄 수가 있습니다. 더 곱하기 는 연산자는요. 그래서 이 뒤에다 이게 리턴 형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정확히는 요거긴 하지만 그래서 오퍼레이터 곱하기 는 해서 오퍼레이터 이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우항의 형식은 일단은 유리수 형식으로 잡아둘게요. RHS를 받는다 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이고요. 오른쪽에 괄호 붙고 왼쪽에 앰퍼샌드 붙고 그 다음에 얘가 스페시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non-static 버전이죠. 그래서 바로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자꾸 이거 들여쓰기가 왜 모양이냐. 그럼 이제 곱하기에 해당하는 코드는 위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복붙해 봅시다. 쓱. 그럼 어더가 아니라 RHS로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러면 요거 계산 결과 값은 좌항 오브젝트에 담겨 있죠. 따라서 나는 좌항 오브젝트를 특정해서 위턴하면 돼요. 좌항 오브젝트는 지금 우리가 무슨 키워드로 특정하고 있죠? 디스죠. 디스는 별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인 위턴을 뭘 하면 되냐? 별 디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수 형식만 맞춰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앰퍼샌드 적당히 해서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요거 점 연산자 할 때 점 연산자 좌항에 LHS 적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브젝트를 하나 붙잡고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유리수 오브젝트를. 그렇기 때문에 요 디스로 특정되는 유리수 오브젝트는 명백히 살아있는 오브젝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막 3 같은 거 그런 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 앰퍼샌드 하나로 얼마든지 리턴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곱하기 는 연산자를. 어떻게 쓰면 되냐? 그냥 쓰면 돼요. 이러면 이제 쓴 셈이 됩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실제로 저거 툴팁이 나오고 심지어 컨트롤 클릭하면 점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n1 곱하기는 n2 하면 n1 자리에 이제 15가 담기게 되겠죠? n2는 그대로고요. 그러면 자, n1 곱하기 n2 값이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n1 값은 변경되면 안 돼요, 현재 수식상. 그럴 때 우리 옛날에 MK2 할 때 봤던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곱은 n1 복사하고 곱이랑 n2랑 곱셈을 하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n1 값이랑 n2 값이랑 곱하는 거지만 결과 값이 곱에 담기지만 n1 값이 바뀌진 않죠. 그런 식으로 이 곱하기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이렇게 곱하기 는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때는 결국은 생성을 한번 해야 돼요.
곱셈 결과가 담기는 건 좌항도 우항도 아닌 완전 새로운 오브젝트에 담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는 생성자 호출을 아마도 한번 하게 될 것 같고, 따라서 걔는 그 위턴값이 담겨있는 오브젝트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셔널 넘버 하는데 여기선 앰퍼샌드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퍼레이터 곱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랑 비슷하게 유리수 RHS를 받도록. 얘는 이제 LHS 곱하기 RHS가 됩니다. 괜찮아요? 얘는 앰퍼샌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과값이 담기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던져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앰퍼샌드 붙여도 컴파일은 됩니다. 아마 실행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경험치는 올라가겠네요. 같은 느낌으로 한번 집에 가서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MK1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MK2 버전을 가지고. 그래서 리졸트는 별디스 하면 되죠. 그러면 나 자신의 좌항의 4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졸트는 곱하기는 RHS를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리졸트를 리턴하면 돼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3줄로 했어요. 지금 선언 하나랑 문장 2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졸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리턴 값이 담길 적당한 위치로 안전지대로 옮기는 작업을 아마 하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LHS 곱하기 RHS라는 수식이 적혀 있을 때 이 코드 덩어리가 실행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만든 곱하기 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코드를 봤을 때 RHS 사본, 그러니까 RHS 오브젝트의 소유권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호출하는 과정, 곱하기 는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복사가 발생하겠죠. 나올 때는 그렇지 않죠. LHS는 그대로 리졸트 오브젝트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성 파괴 횟수를 여러분이 중간중간 프린트 카운트나 클리어 카운트 해가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다 앰퍼샌드를 붙이면 오브젝트를 공유를 해서, 복사가 아니라 공유를 해서 생성 파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곱셈 버전 대충 만든 거예요. 얘 복붙해서 덧셈 버전 만들고, 당연히 내용물은 달라져야죠. 그래서 덧셈 버전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거 계산 순서 어떻게 돼요? C랑 다르게 C++는 계산 순서가 아니다. 여기서도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일단 곱셈을 먼저 하는 건 맞죠? 그죠? 각각 곱셈을 먼저 해요. 그럼 각각 결과값이 이 근처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92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앰퍼샌드 하나도 안 적고 하면 무조건 9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수십 명이 죽을 겁니다. 이걸 깔끔하게 여러분이 앰퍼샌드를 적당한 자리에 붙여주기만 한다면 사상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요. 한 자릿수 4명 정도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집에 가서 즐겨보시면 좋아요. 근데 붙이면 안 되는 곳에 붙이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앰퍼샌드를 줘야 되는데 곧 죽을 오브젝트에 대한 앰퍼샌드를 주거나 하면 망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라인이 어디에 지금 잡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심한 친구들은 제가 스태틱 버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면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적고 싶으면 이제 스태틱을 붙여야죠. 스태틱 오퍼레이터 별 LHS랑 RHS랑 해서 여기서는 똑같은 코드긴 한데 별디스 대신에 내가 정한 0번째 인수 오브젝트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LHS 내 거니까 4번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리턴해도 되겠는데요. 여기도 빠를 수 있겠는데, 그죠? 리졸트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얘 그거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버전은 여기서 this로 특정하는 그 오브젝트까지 해서 다만 그걸 앞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유리수 두 개를 2항 연산자니까 좌항, 우항 순서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각각의 형식을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 내일 1시까지 이거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과연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면 빠르게 10-3을 구경하시고 여기 내용 토대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더하기 버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위에 add 함수 있으니까 그 목풋하면 더하기는 연산자를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를 만드세요. 지금 곱하기 버전 복붙한 다음에 내용물은 add 버전 복붙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수식 계산이 되게는 만드세요. 아까 밑에 주석으로 적어둔 출력하는 부분을 일단 주석은 푸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사상자수를 줄이는 데 한번 집중해 보세요. 괜찮아요? 자, 92가 나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제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제출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오브젝트 칸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불철주야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만 더 힘을 써보는 게 집에서 해보실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도 물어보시고 다 했다 그러면 제출하고 느낀 점 적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기한 있고 배점 있는 거니까요. 내일 1시까지 신경 써주세요. 그러네. 얘는 정적이 아니어야 된다네. 그러면은 미안해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 이거 스태틱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었고 뭘 붙여야 되냐? 우리 늘 우리 문제 해결해주는 친구를 붙였어야 됐어요. 이건 좀만 양해해 주세요. 생각해보니 스태틱을 붙이면 안 돼요. 저건 저거 소속으로 들어가면 애매해집니다. 친구가 좋은 거죠. 우리 그 꺽쇠 연산자 할 때도 친구였잖아요. 걔랑 이거랑 비슷하다 봐주시면 돼요. 좋아. 이거다. 혹시 강의 언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편집이 끝나고 NPC 친구 렌더링이 끝나면